집에 돌아가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1000개 만든 기간에 얼마 걸렸다 그러죠? 2년이요. 2년을 흰머리 달아가면서. 네, 그 여기에서 아마 시청자가 지금 여기다 그 댓글은 못 다는데, 저 멍청한 놈 아마 이러실 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완성하고 1000개 완성했는데 보니까 네. 옆에서 누가 이제 추를 친 거지. 네. 야, 멍청아. 그거 언제 다 하냐. 딱 해서, 딱 보니까 띵 하고 맞아서 그렇습니다. 또 집에 가서 1년 동안 네. 그걸 줄여가지고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365개로.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통입니다. 경제 중국통이고요. 오늘 모신 분은 박정호 전 중국경제신문 대표이셨고요. 네, 본인이 잠깐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박정호입니다. 프로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연식이 있어서, 저는 중국 유학을 했고, 중국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한국 특파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나 연구원이나 또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할도 했지만 지금은 나의 부자 일기의 저자로서 글부자, 책장수, 북셀러라고 얘기하죠. 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에 얼마 정도 계셨죠? 중국에 이제 근 30년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예, 30년이면 사실 저도 몇 년도 가신 거예요, 그러면?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정식 94년도니까 네. 그건 이제 30년 가까이 다 청소를 그렇게 해서 상위 1% 부자가 되는 108가지 비법. 이게 부제고요. 사실은 책의 제목은 나의 부자일기. 그래서 오늘은 나의 부자일기의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부자가 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책을 좀 잠시 이제 읽어보니까 이 금전적인 부자만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기획한 의도, 그래서 프로필하고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108개라고 하니까 이게 또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계기로 했는지, 이걸 좀 묶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기자 현역 시절에 취재를, 제가 경제부에 있을 때 취재를 계속 정말 상위 1%에 있는 부자분들만 골라서 제가 정말 다국적으로 그분들을 취재를 해본 결과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은 반문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자문자답하는 그런 습관, 그런 루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셨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솔직히 운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운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건데 로또가 아니네, 그러니까. 전혀 로또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한 500분 정도를 만나다 볼 수 있죠. 500명을 CEO죠. 완전히 자문자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제가 찾게 됐다. 이게 이제 책자는 이렇습니다. 이제 책이 지금 이런 형태인데 나의 부자일기 이렇게 치시면 지금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읽고 후기라든지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부자가 되는 비법을 그분들이 알려주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금수저 같은데도 금수저가 아니에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백그라운드로 승계받았는데도 승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나 헛수저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 노력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루틴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알려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 제일 잘하는가? 이런 걸 계속 따져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을 것인가? 자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질문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질문이 있을 것인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질문을 만드는데 제가 의욕이 너무 강해서 1000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000개를 만들었다? 2년여 걸려서. 근데 1000개를 만들고 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맥주를 쫙 먹고 한 잔 쫙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네. 그 1000개 그거 다 쓰는 사람 어디 있냐고. 너무 많다는 거죠. 한 잔 쫙 먹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로 3년 걸리는데 일을 할 사람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말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0개 만든 기간이 얼마 걸렸다 그러죠? 2년이요. 2년을 흰머리 달아가면서 글자 토시 안 틀리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데 워낙 언론인 저널 만드는 분이니까 뭐 당연하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그러면 1년은 하겠지. 365개를 만들자. 그 365개로 줄이는데 1000개를 이제 줄이는 거죠. 아시다시피 2년 만들었던 걸 살 찌는 게 빠르지 다이어트가 빠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 예. 이것도 거의 또 635개를 정리를 해서 365개로 압축을 시켜야 된다는데 이게 제가 무슨 그냥 압축 파일을 그거로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생을 한 거죠. 사서 의욕이 너무 많아서 1000개를 만든 덕분에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1년 정도를 걸려서 365개를 출사. 자, 이거 잠깐 정리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걸려서 질문 왜 부자가 되는지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해서 1000개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2년 걸려서 질문지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답은 아니고 답은 시작도 안 했네.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완성하고 1000개 완성했는데 보니까 네. 옆에서 누가 이제 초를 친 거지. 네. 야, 멍청아. 그거 언제 다 하냐. 딱 해서 딱 보니까 띵 하고 맞아서 그렇습니다. 또 집에 가서 1년 동안 네. 그걸 줄여가지고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365개로 네. 근데 저도 이제 왜 그 느낌 아까 그 살찌는 것보다 이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다는 게 왜 그러냐면 칼럼을 전 쓰잖아요. 네. 칼럼을 쓰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긴 게 좋았어. 막 쓰니까 근데 돈은 똑같아. 근데 어쨌든 긴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프리로 쓰라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4천자, 5천자, 6천자, 8천자 써도 뭐 그냥 다 받아주니까 좋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중국어로 또 이제 칼럼을 쓰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수가 제한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게 그냥이야. 왜냐면 자수당 회의가 지급되거든요. 중국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 제한 내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글 쪽에서도 제가 이제 한국일보도 1년을 쓰고 했는데, 한국일보는 1년 쓸 때 1800자예요. 야, 1800자 안에다가 그 이슈를 담아서 그거를, 평가까지 한다? 이거 어려운 거거든. 네. 야, 근데 다른 데 1200자야. 그러니까 논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설위원. 그렇죠. 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네, 대기자 출신의 논설위원 정도 되려면, 천자 안에 자기 생각을 딱, 팩트 딱 담고, 거기다 비평까지 촌철살인으로 딱 넣어서 해야 되거든. 야, 이거 저 1800자 1년 쓰는데요. 나중에 지쳐서 1년 쓰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3주마다 한 번씩 쓰거든. 그래서 주름살이 더 생기는 거 3주마다 한 번씩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슈가 터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야, 그러면 이제 순번제가 있어요. 순번제가. 한국일보는 센데잖아. 그러니까 순번제가 있는데 그걸 쓰는데 다른 데는 뭐 아주경제나 기타 다른 데 쓸 때는요. 그냥 마음대로 쓰면 돼요. 뭐 2천자도 좋고 3천, 4천자도 좋고 뭐 중국 또 키예프에서 하는 거는 중국 전문가 포럼 거기에는 뭐 꼭 한 5천자 채우라 그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얘기가 갑자기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줄이는 게 사실은 적게 쓰는 게 힘들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했는데, 시인이 되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 짧게 쓰는 게 어려워. 수필이나 소설이 더 좋아요. 다행이십니다. 다행이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365개를 쓰고 2년에 1000개, 1년에 1005개. 이제 3년이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다 됐다. 질문만 만든 거잖아. 질문만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었어. 우리 아들한테 네. 아들 경훈이 하시잖아요. 아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빠가 365 질문을 다 만들었어. 하니까 애가 갑자기 밥을 먹고 아빠 1년간 일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 많아. 나 안 할 거야?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년 내내 일기를 쓰는 그게 아니다. 방학숙 때도 그렇게 못 쓰는데. 못 써. 이거 빡빡 숙제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줄이자. 그래서 어떻게? 10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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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00개 하니까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 비슷하게 별로 의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좀 가미해서 108개를 해탈번뇌하는 자. 그래서 108개가. 그래서 108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더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게 더 중요해요. 1000개에서 365개로 그렇지. 얼마나 열심히 줄이겠습니까? 그렇지. 더 이상 줄일 건 무슨 거죠? 알지 내가. 그러고 난 뒤에 108개가 오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인 거야. 3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인 이건 또 1년 반이 걸려요. 그럼 2년에, 4년 반에, 4년 반이 걸려. 4년 반이 걸려서 이제 질문만. 네, 여기에서. 아마 시청자가 지금 여기다 그 댓글을 못 다는데, 저 멍청한 놈 아마 이랬을 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넘치는 의욕 덕분에. 이게 넘치는 의욕에. 1000개 만드는데 Q&A, 이게 2년. 365개 1년. 그 8개로 1년 반. 4년 반 동안 질문 만든 것만 4년 반 했답니다. 그리고 지쳐서 그냥 학교를 놀았어요. 그래서 5년인 거예요. 그 5년. 네. 그거는 이렇게. 만든 거? 이제 질문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 108개가 순서인데 108개는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심리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심리학연구소. 임상실험을 한 거죠. 그걸 보내니까 이분들은 역시 달라요. 인간 심리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심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쪽으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밖에 없잖아. 내용도. 그렇죠. 그런데도 상상하는 거야.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70%가 달라요. 제가 잡은 순서하고. 그래서 심리학 연구소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또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뇌과학연구소라고 있는 거예요. 뇌과학연구소? 뇌에 관련된 이 DNA를 뭔가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이야 그러면 좋아. 그러면 심리학연구소도 했지만 이왕 하는 거 뇌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하자 해서 또 1년을 한 거예요. 웃겨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광고들을 보셨죠. 침대는 과학이다. 그렇지. 제가 광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책은 과학이다. 책은 과학이다. 야. 이게 과학이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소에서 108개를 본인이 잡았던 순서를 70%를 뒤집어 놓고 70%를 뒤집고 뇌과학 연구소가 10%가 또 뒤집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뇌과학 연구소를 따라갔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뭔가 모르게 은밀한 게 있지 않나. 뭔가 이 독자분들이 봤을 때 스며드는 게 언어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또 언어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조금 좀 경상도 쪽에 사투리적인 문법적 이런 사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더 낫게. 야, 그래서 보십시오. 1000개에서 365개, 108개. 이 난리를 5년간 지키고 5년 했고, 심리학연구소 1년, 내강연구소 1년, 언어연구소 6개월, 네. 2년 반. 네. 그럼 7년 반.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밑에 기도문 만들고 형식을 다듬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제만 만들었지 질문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전 세계에 있는 일기형 다이어리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예, 이태리 것도 수집하고, 영국 것도 수집하고, 미국 것도 수집하고, 중국 것도 수집하고, 한국도 수집하고, 5년 후 나에게 이런 것도 하고, 영언집도 수집하고, 그러니까 토탈 한 160권 가까이 되네요. 그런 일기 위주로 나온 책자만 전 세계에. 160권. 그래서 제가 이게 특허에 훔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지. 독창적으로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일일이 집에다 막, 집에 박사 공부할 때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이 편집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구성을 다듬었습니다. 질문, 원래는 5줄 하려고 그랬는데 5줄 쓸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4줄 하다가 3줄만 쓰는 걸로. 이것도 이제 과학이 동원된 거예요. 글자만 있으니까 좀 이렇게 민둥민둥한 게 뭔가 흥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격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사진, 그리고 그림, 이런 걸 모아서 대한민국에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중견 작가이신 김성호 화가분께 부탁을 드려서 정말 저기에 있는 안에 보시면 모든 걸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런 화면에 모든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림이 있어서 이 글 쓸 때 보면 시각적으로 지루하지가 않다. 전혀 지루함이 없다. 네. 그리고 읽어보면 긍정적인 말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모아서 자기 글로 만들고 후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면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다 보면 108 마지막 날 해탈 그야말로 뭔가의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거다. 네. 최근 과학이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 금방 들으셨겠지만 사실 박사 논문 쓰는 것도 논문 자료 수집하는데 2, 3년 걸리고 막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거 잘못되면 다시 그 리젝 당하고 나면 지도교사 야 임마 이거 안 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래 근데 박사 시험은 딱 두 번이라서 마지막 들어가서 첫 번째 떨어지면 한 번 더 계시면 두 번째 떨어지면 수료로 끝나버리거든. 그거 황당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죠. 지도교사가 지지 안 해주는데 어떡할까. 근데 이렇게 지금 1000개 만드는데 2년.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줄이는데 1년. 그리고 다시 이걸 108개로 줄이는데 1년 반. 근데 사실 이게 본인이 지금 와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저도 웃다 보니까 처음으로 손수건까지 꺼냈는데 사실은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물이 더 알차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은 또 이제 독자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시겠지만 건강한 넘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보실 때는 어쨌든 독자야 날카로운 비판을 가지고 자기 지각을 바라보니까 네가 100년을 만들었던 1000년을 만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그냥 딱 보고 김용기가 아니지. 이게 이제 독자이자 시청자니까 그게 이제 권리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과정에서 객관화 시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 어떤 공이 들어갔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정에서 이만큼 고뇌하고 번뇌했다는 그 자체에만 봤을 때는 아마 정제된 많은 언어들이, 아까 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언어도, 경상도 언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또 언어학 쪽의 전문가들한테도 또 자문을 구하고 또 이 순서도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쪽에도 구하고
또 화보에 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 김성호라는 또 중견 작가님의 또 조언을 구하고 돈 많이 썼네. 야, 그러다 공짜 일하다 돈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지만. 부자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성의를 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람들이 쉬어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한 몇 년 하면서, 4년 5개월 하면서, 6개월 하면서, 반년을 쉬었다 할 정도로, 네. 실제로 뭘 집중하다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빨리빨리만 하다 뿐이지, 실제로 힐링 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지금 화보도 돼 있고, 지금 카메라에도 지금, 정조영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두 분이 지금 그 화면에 잡혀 있는데요. 책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도 화보도 있고 또 이분들이 CEO로서 고민했던 것들을 박 대표가 좀 모아놨기 때문에 힐링하시는 타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차나 뭐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여행이나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보실 때 잠시 쉬실 때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책은 많이 좀, 애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자일기, 나의 부자일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